예, 변호사님. 네. 그 이재명 예. 민주당 대표가 참 3월 12일 날 SNS에다가 봉화군의 선영우 묘를 훼손했다. 이거 정치 테러다 하면서 조상묘를 능욕하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올리면서 사실은 뭐 저나 여 변호사님도 야 이건 좀 과하다. 심하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딱 이제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6일 날 예.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경주시 문중에서 그렇게 일을 벌였다는 게 지금 드러나 버린 예.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뭡니까? 코미디도 아니고 뭐 흑주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천공에 일인 대해서 그렇게 욕을 했고, 예. 예, 그랬는데 이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과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완전 코미디도 아니고. 그게 그 3월 10일 날 그 나올 때 예. 누가 봉분에다가 그 돌을 묶고 그 돌에다가 뭐라고 그랬죠? 명. 생명살이라고 예. 주기를 살자인가 예. 살자를 그 한자로 썼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때 막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그랬죠. 당에서도 폐륜적 네, 행태로 자기한테 대한 공격은 뭐 모르겠지만 예. 우리 조상한테까지 이럴 수 있느냐 죽인다는 살자를 써가지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때도 조금의 의문은 있었어요. 살자가 저는 아니라고 그때도 그랬어요. 뭐 살자고 아니고 간에 그 글자가 아주 예. 희미하게 보였었어요 그때. 뭐 이재명 대표가 오죽 잘 받겠냐 싶어가지고 살자라면 이건 문제다라고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뭐 그 당시가 아니고 계속이지만 계속적으로 대장동 사건 이런 걸로 예. 궁지에 몰리고 있을 때 이 반전의 카드로 이걸 하자 또 안 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살자라고 했다 할지라도 예. 그걸 했다는 게 과연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했겠냐 그건 확인이 안 됐어요. 예, 그렇죠. 뭐 수사도 안 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이 아니고 어떤 원한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김부선 씨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다 보면 정적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당장 그걸 어떤 정적 제거 정적에 대한 어떤 테러까지로 몰아갔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게 사실은 누가 했든 간에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고 그때 우리 말씀 나눴죠. 그런데 이번에 그 호남에 사는 이씨 종친회 경주이씨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았는데 80세 된 그 85세나 돼요. 5세입니까? 예. 어떤 언론에 80세, 저는 85세 그건 모르겠는데 회장인가 뭐 하여튼 이재명 대표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풍수지리 전문가고 거기 강진 고려청자 연구의 무형문화재래요. 그러니까 어느 풍수지리 정도? 전문가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인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이제 뭐 이 생명기 써가지고 이렇게 묻어주면은 좀 효험을 본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때 그러니까 그랬대요. 그게 이재명 대표 대선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보궐선거 나섰을 때 인천 계양을 이거라도 아주 돼가지고 힘들었잖아요. 네. 거의 떨어지다시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적극적인 우리 경주 이씨의 진짜 인물인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자를 넣어가지고 예. 좀 기를 많이 받아서 잘 되라고 그런 걸로 뭐 그거야 청담동 그거는 아직도 30%는 청담동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있대요 우리 국민 중에는. 예. 근데 이거야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경주이씨 종친의 그 어른이시고 그다음 85세 드신 분이 이런 걸 뭐 누가 압력을 넣는다고 거짓말 할 리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경북의 경주시 문중 또 호남의 그 문중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해서 강진에 있는 그 돌이 그렇게 또 좋답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5개를 가지고 가서 묻어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 생명기를 딱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이재명 대표가 그냥 보통 사람 고 교수님이나 저같이 우리 그 할아버지 묘소에 같으면 갑자기 이런 돌이 있더라. 그러면 잘 확인 안 해보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네. 그 동네에 어떤 사람하고 좀 원한이 있더라. 그러면 그 자리에 이야기할 수 있고 보도도 안 됐겠지 물론. 하지만 이재명 대표 진짜 제1야당의 대표고 이런 분이 이런 걸 할 때는 있죠. 좀 알아보고 이런 돌이 과연 그 누가 했는지는 뭐 수사기관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좀 알아보고
충분히 알아보면 예, 금방 알 그다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좀 알아보고 그다음 글씨체도 근데 고 교수님은 보니까 그 살자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기자로 하고 나서 보니까 기자 맞더라고요. 예. 정말. 그러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그 딱 예. 기자로 판명을 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무슨 수사기관이나 언론인처럼 그 취재는 못 하더라도 아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고 밑에 보좌관이 얼마며 또 더불어민주당의 그 저기 국회의원이 얼마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좀 확인한 다음에 확실하게 살자가 맞고 이게 보수 쪽에서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했다. 예? 그게 확인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한 건이면 또 뭐 한때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의 이모 사건. 뭐 이모 많죠. 교수가 그랬다는데 이모가 해준 걸로 듣고 김의겸이 뭐 거짓말을 아주 그냥 명수 아닙니까? 그다음 3M 뭐 예. 하니까 그걸 또 이야기해가지고 또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요 조금 어딘가 좀 많이 몰리고 있지 않는가 코너에 초조감이 예 발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한테 그 좀 여당이나 보수를 공격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네. 공격하고 보자. 네. 예, 청담동 그것도 사실 그렇거든요. 네. 아니 제1야당의 대변인이 그런 말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알아보고 해야 될 그리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그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물론 본인의 형사처벌하고 전혀 관계없고 하지만 어떤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저분이 말하는 게 과연 진실일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말에 좀 신뢰성을 지금까지 한 80, 70 뒀다면은 한 40 정도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한테도 정치적인 손실이고, 그 다음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지금 모시고 있는 예. 더불어민주당한테도 그동안에 또 정과까지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모 사건, 청담동 사건, 이런 걸 볼 때, 우리 그 중립적인 그 국민 중도층이 볼 때, 과연 국민의힘에 대해서 아까 실망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인 지금까지 편력을 보면 있죠. 너무 실망스러운 게 많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더 하나 의문인 것은 경북 문중 그 봉화 아닙니까? 예. 거기서도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 갖고 호남에 있는 그 풍수지리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요청을 했고 예. 호남 쪽에서도 그랬으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그쪽에서 충분히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는 아마 얘기를 하고 그 묻지 그냥 그런 경우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주변에만 좀 알아봐도 되거든요. 그 역수를 한다는 사람한테 좀 뭐 본인이 모르면은 그 주변한테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라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길을 불어넣는 것이지 생명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좀 자작극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알면서 이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언론 보도 이후에는 예. 그 문중에서도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입 딱 다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언론 보도되면은 아까 말씀 85세 그 저기 무형문화재 그분이라든가 그분 아니더라도 네. 이 지금 봉화에 이렇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종중에서도 이야기도 다 예. 해줄 거고 우리 문중에 인물 한번 키워보자. 그게 그러면 그 중에 뭐 한 사람이라도 이재명 대표한테 그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말하기 전에 몰랐다 하더라도 네.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즉시 사과하고 네. 아 우리가 잘못 알았다. 우리 문중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인데 제가 글씨를 잘못 봐서 그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지금 3월 12일부터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됐는데 그럼요. 거의 그 85세 드신 분이 이야기를 다 언론에 하고 나서야 그때서 지금 예 지금 한마디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묘 앞에 있는 구멍은 가족들이 예배를 보기 위해서 십자가 꽂는 구멍이었다는 겁니다. 아, 가족들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구멍은 그 십자가 꽂는 구멍이다. 그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데도 탁 모른 체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의 조상묘에다가 그런 걸 할 정도면은 좀 상의를, 왜냐하면 남의 묘도 그 같은 그럼요. 종중이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직계 조상이면은, 문중에서 그런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상의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직계 후손한테 물어봐야죠. 예. 그러면 직계 후손이 뭐 이재명 대표도 있을 거고, 이재명 대표의 뭐 아버지 대에 학렬에 뭐 삼촌이나 고모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 위에 또 있을 거고, 예. 그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죠. 당신 그 이재명 대표 그 좀 잘 되라고 하겠다. 그럼 그분들이 또 가만히 있다는 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이런 일을 한다는데 우리가 양해를 했다든가 그러니까요. 그 지역에 이제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데 이걸 갖다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지금 뭐 이재명 대표라면 그 문중에 진짜 가장 뛰어난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한테 한마디 양해나 아무리 이런 걸 신고 싶어도 지금 사실 그 거부하는 사람도 있거든. 특히 뭐 십자가를 그런다면 기독교 그쪽인데, 예, 그렇죠. 기독교 쪽은 이런 거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이런 이재명 주술적인 걸. 대표도 전에 대선 기간에 뭐 성경 들고 교회 예, 가고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봤잖아요. 기독교나 이렇게 천주교 이런 분들은 이런 주술적인 걸 아이고,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럼요. 거기서도 교회 나가시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교회 이런 나가면 거 안 합니다. 안 하죠. 주술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건데, 예.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기독교 신자란 거 다 천주교인지 기독교인지 뭐 워낙 뭐 바뀔 수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충분히 양해를 구할 거라고요. 예. 양해 한마디 안 구하겠다는 거 진짜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 계속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강진에 있는 풍수 전문가가 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복수 난수다. 그게 무슨 말이죠? 복수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의로 한 일이니까 선처를 부탁합니다. 하나마나한 지금 말씀이네요. 그게 좀 뭐 자기를 위해서 해줬다는데 그러면 경북 경찰청에서 예. TF까지 구성했고 엄청난 인원이 거기에 지금 수사 인력이 쏟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분묘 훼손, 예. 그거는 이제 범죄 처벌받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선처를 바란다 했는데, 그 말이 됩니까?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인 게, 아니 그게 본인이 진작 알고 있는 얘기란 그러니까요.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 상대방,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이런 걸 했다. 예. 근데 선처를 바란다 하면 뭐 참 요새 화합을 하는구나 하겠는데, 보수 쪽에서 이런 일 해갖고 이렇게 거짓말이 들통이 났다고 하면 난리 났죠. 민주당에서 아마 뒤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선처를 바란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자기를 위해서 해줬다는데, 그러니까. 그럼 선처벌해야죠. 그러면 저 의미 처벌해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변에 그 물어가지고 조금이나 확인을 하고, 주변에 물으면 금방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금방 압니다. 그런 근데 거. 다만 한 가지는 있죠.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게 하도 많아서 김문기 씨도 잘 모르고, 그다음 유동규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전부 다 그 이야기는 했는데 그동안 잊어먹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 아무튼 그 조상묘까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이용한다는 게, 이건 있을 수가 저는요, 고 교수님,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있죠. 살짜가 있고, 그러면 국민들 모르게 그냥 소문 없이 처리를 하는 거지. 이걸 그냥 기자들까지 한테서 까발려 가지고 살짜라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이걸 정치의 어떤 이슈로 삼아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편가르게 하는데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인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시점에서 네. 검찰 수사가 아주 네. 강하게 진행이 됐고 또 뭐 부결은 됐습니다만 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금방 부결된 다음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벌였다고 하면 그건 정말 정치 지도자는커녕 정치인, 국회의원 자격조차도 없는 거 그리고 아닌가. 이거는 필부로서도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장사미사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이거는 아니 어떻게 이게 밝혀지면 자기한테도 부끄럽고 그게 조상한테 욕을 보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조용하게 처리하는 거지. 기자들 불러가지고 참 내가 이렇게 능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정치인으로서 태도가 아니다. 그렇습니다.